영암호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 관광벨트 거점 육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영암호와 연계해 해양관광 기본 구상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3대 체조단으로 꼽히는 덴마크 국립체조단이 광양을 찾았습니다. 광양 성황스포츠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체조단원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전남은 지체장애인 수에 비해 장애인 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남도가 바우처 택시를 대안으로 내놨는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영암호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 관광벨트 거점 육성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20일 해남과 영암,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대와 목포해양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영암호 개발계획 구상과 협력 방안 구축, 민간 투자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영암호를 서남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3개 지구를 영암호와 연계해 해양관광과 레저 분야에 대한 개발 기본 구상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남 선관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각 지역별 선관위 9곳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 전반을 담당할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예비 후보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선거 비용과 회계 처리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22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2024년 늘봄학교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순천과 여수, 목포, 해남 등 시범교육지원청 4곳과 함께 50개교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목포 상동초등학교에 거점 돌봄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거점 돌봄센터에서는 상동초 인근 12개 학교의 돌봄 학생을 수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에 21억 원을 들여 기초학력 신장과 미래형 특기적성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고흥군 택시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흥군은 최근 전남도가 택시 운임요금 요율 기준을 조정하면서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운송 원가 상승과 지속적인 승객 감소를 고려해 기본 운임을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남도는 택시 요금 적정성 용역을 거쳐 인상률 19.75% 범위에서 택시 요금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양 성황스포츠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특별한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세계 최정상 체조 공연팀 덴마크 국립체조단이 광양에서 공연을 펼친 건데요. 체조의 예술을 접목시킨 텀블링과 리듬 체조의 관람객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세계 최정상 체조 공연팀 덴마크 국립체조단의 더 쇼 카타 초청 공연. 33명의 체조 단원들이 체육관 안으로 입장하면서 관람객들의 호응이 커집니다. 카타는 마샬아츠 동작으로 구성된 특정한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안무를 말하는데 덴마크 국립체조단은 체조의 덤블링과 트램펄린, 리듬 체조를 접목시켜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초 대구와 부산 등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우리나라를 찾았던 덴마크 국립체조단. 공연 중간중간 관광을 하면서 이동하던 차에 광양에서 무료 공연을 펼친 겁니다. 광양시는 성황스포츠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첫 국제 행사를 유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뜻깊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져서 삶의 가치가 조금 높아지고 문화 역량이 조금 강화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양 성황근린공원 인근에 건립된 성황스포츠센터. 연면적 18,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준공돼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습니다. 1층에는 탁구와 배드민턴, 스쿼시를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실이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대관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특히 이번 덴마크 국립체조단의 공연이 열린 3층과 4층은 체육관 전용 공간으로 조성돼 있어 농구나 배구, 족구 경기를 할 수 있고 1,500여 석이 넘는 관람석이 배치돼 있습니다. 광양시는 성황스포츠센터가 시민들의 복합 체육 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고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배구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요가, 에어로빅 강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세계적인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 개설과 시설 확충으로 시민과 함께 생활하는 성황스포츠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양 성황스포츠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덴마크 국립체조단 초청 공연을 유치해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시킨 광양시. 지역민의 다채로운 문화 체육 분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해 장애인 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라남도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대안으로 내놨는데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53살의 안재성 씨는 33년째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그러나 콜택시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안재성 고객님, 현재 전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전화 대기 순서는 5, 10, 9입니다. 출근길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아침이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려고 하면 좀 많이 기다릴 때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안 된다는 거죠.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201대로 콜택시 한 대당 장애인 383명꼴입니다. 더구나 장애인 콜택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어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취지가 굉장히 무색하게 되면서 거꾸로 아주 유일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콜택시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르신들이나 임산부가 또 타셔야 되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전라남도가 장애인 콜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바우처 택시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 휠체어를 쓰지 않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만 이용할 수 있어 휠체어 장애인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대상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대상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그다음에 임산부,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이런 식으로 대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남도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차량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운영은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죠.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목포시가 내년도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5억 원, 김산업 전문기관 운영 6억 원, 남학 공공하수 처리 시설 증설 25억 원,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128억 원 등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역점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060억 원도 삭감 없이 전액 반영을 건의했다며 주요 현안 사업도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앞해읍에서 발생한 정박어선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합니다. 해경은 이번 화재로 선착장에 머물던 선박 21척 중 17척이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경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인근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강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국 3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영암군은 조직 진단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조직을 3국, 18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개편해 기획과 조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의회 심사와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조직 정비를 거쳐 정기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암군이 자매도시인 중국 후저우시를 방문해 20년 동안 다져온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은 중국 후저우시를 방문해 인문과 경제, 탄소 중립, 청소년 분야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수시가 낭만포차 8기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8명으로 여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라면 이달 30일 구비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음식 품평회를 거쳐 최종 선발할 계획으로 선정되면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낭만포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돌산 진모지구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돌산 진모지구와 개도 사이 편도 20km 구간 양방향 드론 배송 시연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섬에는 의료용품이, 육지에는 전복이 전달됐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육지와 4개의 섬을 잇는 드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 이착륙과 관제, 교육 등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거점지가 내년 초 준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장흥을 찾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흥군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공동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지방 분권 과제와 균형 발전 시책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강정일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의 농촌 인력 지원 예산 미집행 행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추경 계산 심사에서 농촌 인력 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 근로제 운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도비 미집행과 예산 삭감 상황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인력 지원은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 미집행이나 사업비 전액 삭감 등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계절 근로자 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중앙부처 협의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촘촘한 수요 확인과 사업 계획 점검을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디즈니 구상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 노관규 순천시장이 LA에서 문화 콘텐츠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 일행은 전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 LA를 찾아 UCLA 대학과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견학했으며 교육 시스템부터 콘텐츠 제작, 유통, 휴양까지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확장 사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시장은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만큼 UCLA와 지역 대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